보도부 칼럼.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방송국 보도부 52기 기자 천수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폭풍을 동반하여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요. 학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몇몇 분은 꽃 구경도 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비가 와서 가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갓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나무들에게는 해갈의 단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보도부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목일을 맞아서 청와대 경내 녹지원에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식목일에 기념식수를 해왔으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무궁화를 식재했는데 이는 나라 사랑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높이 2m의 홍단심계와 백단심계 무궁화 3그루를 심고 기념 표석을 제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식수 행사로 모두 15주의 무궁화가 녹지원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잊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제가 바로 제70회 식목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식목일이면 학교 안 가는 대신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거나 나무를 심으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기념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국 곳곳에서는 어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식목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요. 청와대에서도 무궁화를 심고 기념비도 남겼다고 합니다. 마침 어제 비도 왔고 하니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 경남 지역에서는 나무가 비 맞으며 자라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공짜밥 먹으며 잘 크겠냐에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발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과의 사전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공식 발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민감한 쪽은 경남의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의원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전전긍긍하는 사이 경남 지역 시민단체는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 소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5월 6월쯤에 홍준표 도지사 입지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 돌출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7월 이후에 주민 소환대로.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유층의 귀족 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고 밝혀 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급식비를 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면 담임 선생님이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불러주시면서 집에 가서 꼭 납부하시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일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급식비 지원을 신청받고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7년 경남 거창군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시행 논란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왜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학교 급식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었으며 급식이 제공되더라도 유엔이나 외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제공되는 형식이어서 급식의 질이 좋지 않았죠.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1977년에는 국민학교 급식이 전체 학교의 23%에서 시행되었고 그중 약 38%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급식은 모두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급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1997년에 교육부에서 국민학교 학생 모두에게 밥과 반찬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전국 5,70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전면 학교 급식이 실시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도 전면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학교 급식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바로 그 급식입니다. 이를 보면 현재의 학교 급식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된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 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 시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오늘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결국 확인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지난 21일 주민투표율이 대표 기준에 미달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약 5년 전인 2010년 6.2 지방선거로 한나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였지만 당시 서울시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야당이 점하게 되었고 더불어 서울시 교육감에는 진보 성향의 광노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지방선거 당시 야당에서 크게 추진했던 복지 공약이 바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눈칫밥으로 학교 급식을 먹는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학교와 또래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논란은 상당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은 복지 문제가 아닌 헌법상 명시된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이다라는 의견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며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만 지원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월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세훈 전 시장과 서울시의 반대에도 조례안을 공포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리하여 같은 해 8월 오세훈 전 시장은 무상급식을 서울시 주민투표로 발의하였고 투표 패배 혹은 무산 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방금 들으신 뉴스처럼 투표 무산으로 시장직을 사퇴하게 되죠. 그 후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어 초중학교 자녀를 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 대비 무상급식 단가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생깁니다. 결국 지자체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를 우려하여 일부 학교들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도입 부분에 들었던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유층의 귀족 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고 밝혀 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던 교육비 복지 예산 643억 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EBS 교재비,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진로 캠프 등의 교육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지원 대상을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 250% 이하면서 초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제한하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 같은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결국 이는 다가오는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 있어 새누리당에게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그간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왔던 정책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4월부터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였고 이에 반발하는 경남 지역 학부모들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직권남용, 위법행위 등의 근거로 주민이 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공방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학우 여러분은 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못 먹고 굶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방학 기간 동안 밥버거 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당시 2,000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 탓에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서 사 먹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다 늦은 저녁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와서 혼자 밥버거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2,500원짜리 밥버거를 G드림카드로 사 먹으려고 하더군요. 여기서 G드림카드란 저소득층 가정에게 방학 기간에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금액에 한도가 있어 이날 남자아이가 2,500원짜리를 먹지 못하고 가장 저렴한 1,500원짜리 밥버거를 사더군요. 자주 오던 아이여서 밥도 많이 주고 또 사장님 몰래 햄도 2개 넣어주고 했었는데 혼자 앉아서 먹고는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다 늦은 저녁 시간에 부모님 없이 혼자 밥버거를 사 먹고 가는 어린 학생을 보며 참 가슴이 먹먹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그만뒀지만 그 아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혼자 어렵게 끼니를 때우고 있지 않을까요? 압구정동이나 목동에 가면 정말 예쁘게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식목일에도 지자체에서 몇 주 심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요. 반면 달동네에는 무너져가는 지붕들 옆에 과연 얼마나 많은 나무가 심어졌을까요? 심어지기는 했을까요? 복지 포퓰리즘만을 추구하기 이전에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부족하지 않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도부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기훈, 제작 진행의 천수영이었습니다.